안녕하세요. 오늘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수술이 맞냐, 보존적 치료가 맞냐에 대해 발표하게 된 아산 프라이드 병원 전용철입니다. 사진은 저희 병원 전경 사진이고 지금 아산에 이제 오픈해서 지금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의료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관절 연골입니다. 관절은 동영상에서 보듯이 하루에도 수백 번의 구부렸다 폈다 하는 마찰을 견뎌야 되고 하루에 10,000보에 가까운 체중 부하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관절면에는 관절 연골을 부착해서 뼈와 뼈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뼈가 닳거나 변형이 생기는 것을 막고 탄성이 높고 마찰력이 강한 관절 연골의 특성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외력은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이 관절 연골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친 그리고 하이알 우른산 등의 단백 다당과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백 다당은 농도나 질의 변화에 의해 물의 양을 조절하여 스펀지처럼 충격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에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하이알 우른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 관절의 연골이 재생되거나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절염이란 이제 다음에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관절염이 생기는 기전은 일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충격이나 노화에 의해 정상적인 관절 연골의 마모에서 시작하게 되고 떨어진 관절 연골 데브리 조각들이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막에 염증을 일으켜 관절에 물이 차고 무릎이 무겁고 뻑뻑한 느낌을 갖게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고 더욱 진행될수록 새로운 뼈가 웃자라는 골극이라고 하는데 그런 골극이 발생하고 관절이 움직이는데 통증을 만드는 질환입니다. 관절염의 원인은 노화 그리고 이제 살이 찌는 비만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사람이 이제 걷기 때문에 체중이 실리는 하지에 이제 주로 집중돼 있고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손마디에 이제 집중되기도 하고 척추에도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염의 증상과 징후는 무엇보다 이제 걸을 때 발생하는 통증과 관절 내 물이 차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걸을 때나 움직일 때만 아프고 붓지만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걷지 않고 누워 있어도 다리가 쑤셔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연골이 닳아서 연골 밑에 뼈, 즉 연골 하골에 직접 힘이 가게 되어 뼛속이 이제 붓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염을 진단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처음 내방했을 때 단순 방사선 검사라 해서 흔히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반드시 선 상태, 즉 무릎 관절에 평소와 같은 하중을 준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단순 정면 방사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45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전후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관절 간격이 달아지는 정도에 따라 관절염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내측이 완전히 달아있는 상태에서는 관절염의 마지막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관절의 내측 간격이 닳지 않았다고 해서 관절염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관절 연골에 국소적으로 달아있을 때에는 그 주변 관절 연골에 의해서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관절 간격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단순 방사선 사진, 즉 엑스레이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눈 켈그렌 로렌스 분류이고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으며 4단계는 관절 간격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는 목표는 가능하면 치료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통증을 줄이고 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보존적 치료로는 손상된 관절 연골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약해진 기능을 최대한 보상할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초기 관절염 환자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로는 약물, 운동 등으로 이루어지며 근력이나 근육량을 키우고 유지시켜서 통증을 줄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나 운동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통증만 있거나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환자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이나 근육 손실을 예방 근육량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고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술적 요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약물요법은 이제 소염제, 소염 진통제라 하죠. 소염 진통제 그리고 이제 진통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아프지만 않게만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이제 속이 쓰린다, 속이 안 좋다 해서 이제 약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약은 결국 그 관절염의 진행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을 안 드신다고 하면 질환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꼭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관절내 주사로 하이알루론산이나 PRP 주사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을 유발했던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생활 습관이 교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이제 체중이 중요한데 체중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예를 들어 1kg가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에서 7kg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꼭 감량해서 초기 관절염의 증상을 없애고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가급적 방바닥보다는 의자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거나 좌변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무릎에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밤에 주무실 때 베개를 무릎 밑에 이제 받치는 행동을 하시는데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가 되면 무릎 내 이제 압력이 줄어서 일시적으로 이제 증상이 좋아진 것처럼 느끼는데 이게 오래될 경우에는 슬관절의 그 후방 관절낭이나 근육이 타이트하고 이제 뻣뻣해져서 오히려 걷는 거에 무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또 가장 중요한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운동은 이제 매주 3회 이상 해 주는 게 좋고 매회 한 20분에서 40분이 적당하고 관절이 가장 부드러운 시기는 늦은 아침이나 이른 낮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점적으로 해 주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관절염 환자인 경우는 나이 드신 환자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치의 65에서 한 70% 정도 그 강도와 빈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에 좋은 운동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이 있고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으며 다른 운동 중간에 이제 틈틈이 해야 하는 대퇴사두근은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이제 강화 운동은 그냥 눕거나 의자에 걸터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고 뒤꿈치를 바닥에서 1cm 정도 뗀 상태에서 한 6에서 한 10초 정도 버티고 이거를 이제 반대쪽 발이랑 교대로 하면서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은 한 번에 한 30분 정도, 하루에 3회 정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피해야 할 운동은 이제 무리가 가는 운동이 이제 상하 운동이라 해서 올라가는 거, 이제 내려오는 거. 그래서 등산이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이제 좋지는 않고 쭈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행위를 반복하는 운동도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명산이 많아서 등산하는 인구가 많은데 이미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등산이나 그 마라톤 같이 장시간 달리기 하는 것들은 관절염에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그 외에 이제 물리치료는 이제 일반적으로 냉온과 이제 온열을 이용한 치료가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급성 열감을 동반한 경우에는 한랭 치료가 좋고 만성의 통증과 이제 무릎 굳은 강직을 동반한 경우에는 온열 치료가 좋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이제 자신의 관절을 유지하는 이제 수술과 이제 자신의 관절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제 그걸 치환하는 인공관절 수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자신의 이제 관절을 유지하는 수술은 관절경 수술 그리고 이제 교정 절골술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경 수술은 이제 흔히 이제 시술이라 표현하는데 수술 시간이 짧고 이제 상처 부위가 작아서 이제 바로 일상생활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일반적인 그 약이나 이제 운동 체중 감량으로 하는 이제 보존적 치료에 비해서 이제 치료비가 많이 들긴 하지만 이제 치료 결과가 안 좋아도 다음 단계 이제 수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제 시술 중에 하나의 관절형 이용한 세척술 및 이제 변연절제술이 있고 이 세척술의 효과는 연골을 녹이는 효소 염증 매개부를 이제 세척해 주면서 이제 염증을 일시적으로 확 가라앉혀서 이제 통증의 완화를 해볼 수 있는 치료인데 요즘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게 많이 사용됐는데 요즘 이제 재발이 많고 이제 부작용이 있어 최근에 좀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관절경으로 해볼 수 있는 수술은 이제 미세골절술이라 해서 연골 밑 그 뼈에 이제 연골화 고래는 그 조직을 치유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이제 분포하고 있고, 연골화 고래에 한 2mm 간격으로 이제 구멍을 내서 그 골수에서 이제 그 줄기세포가 나오게 해서 줄기세포와 이제 혈전이 모이게 해서 다라진 연골을 이제 채우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관절 연골은 이제 타입 2 콜라겐이라 해서 이제 초자 연골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법으로 연골을 재생시키게 될 경우에는 타입 1 콜라겐이라 해서 섬유 연골로 생기게 되는 좀 전단력이 더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골연골 이식술이라 해서 이것도 이제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 관절에서 이제 체중이 실리지 않는 부위에 이제 뼈와 연골을 한 조각으로 떼내서 이제 그 결손 부위를 정리하고 결손 부위 이제 이식을 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결손 부위를 정리를 하고 비체중 부하에서 이제 연골을 이제 떼내서, 이게 이제 떼내는 영상이고, 이 부위에 그 비체중 부하에서 떼낸 그 신선한 골연골 그 한 덩어리를 다시 이제 넣어 주는 방법인데, 이거의 이제 장점은 섬유 연골이 아닌 기존에 이제 원래 있었던 초자 연골로 이제 재생이 되지만, 범위가 이제 넓은 경우에는 연골을 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시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단점을 이제 보완한 방법으로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이 있고, 비체중 부하에서 연골을 이제 채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연골을 이제 충분히 이제 배양을 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연골 결손부를 정리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범위에 이제 큰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을 2번 해야 되고 연골 이식할 때는 꼭 이렇게 열어서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기에서 이제 기술한 미세골절술, 골연골 이식술,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 등 이러한 이제 시술의 이제 전제 조건은 다리의 정렬이 정상 범위이고, 인대 손상이 없고, 반월상 연골판의 기능이 정상이고, 그리고 관절 연골 결손의 깊이가 전칭인 경우에 해야 되고, 염증성 관절염이 배제된 경우에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리축이 이제 정상이지 않은 이제 오다리 같이 이렇게 체중의 중심이 이제 내측에 실리는 경우에서는, 환자가 이제 사람이 섰을 때 체중이 이제 안쪽에 양쪽 무릎의 안쪽에만 실리게 되기 때문에, 이 수술은 이제 자기 관절을 이제 보존하면서 다리에 실리는 그 체중의 역학적 축을 변화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무릎 관절의 안쪽이 내측만 달아 있고 외측이 비교적 건강한 경우에 시행해 볼 수가 있고, 하지에 이제 체중이 실리는 축을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통증이 줄어들기 위해서 편안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 수술은 비교적 나이가 좀 젊은 60세 이전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경우에 적합하고, 이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관절을 이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이제 최종 치료인 이제 인공관절 수술인데, 흔히들 이제 인공관절이라고 하면 무릎을 잘라서 인공으로 되어 있는 관절에 이제 끼워 넣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닳아져 있는 그 대퇴골과 경골에 이제 뼈를 깎아내고 금속 부형물을 끼워 넣어서 연골이 닳아 이제 뼈끼리 닳는 곳을 이제 인공관절로 감싸주는 방법입니다. 또 이때 이제 관절의 움직임이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인대 균형이 이제 필수적이고, 인공관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변형되어 있는 그 다리축도 같이 교정을 해줘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보존적 치료, 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과연 쉬운 질환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흔하지만 아직은 좀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근거는 환자마다 이제 호소하는 증상이 다르고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다 이제 좁아진 환자에서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생활을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관절 간격이 별로 좁아져 있지 않는 환자가 너무 아프다고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증상이 인제 또 시간이 인제 지남에 따라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어떤 엑스레이에 큰 변화가 없는데 환자 증상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환의 경과가 또 환자마다 또 너무 다른데 이렇게 약간 켈그렌 로렌스한 스테이지 2기 정도의 관절염이 7 년이 지나도 이제 동일한 경우로 유지되면 잘 사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2기 정도였던 관절염이 갑자기 4 기로 2년 안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는 요인이 뭘까 해서 인제 연구를 해 보면 무릎 관절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증상은 통증인데 무릎 관절염 환자는 대부분 통증을 호소하고 통증은 이제 기능 제한을 만드는 중요한 인자이며 그리고 통증은 슬관염 진행의 중요 인자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외에 이제 무릎 관절염 진행의 중요 인자는 기존에 이제 내재해 있었던 무릎 통증 그리고 무릎이 휜 그 내반 변형 정도 그리고 관절의 이제 굴곡 유무를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러면 무릎 관절염에서 통증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데 통증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 이제 연골은 그 자체로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고 그 외에 이제 통증 유발 구조물이 아까 연골이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면 활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 활막 그리고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된 연골 하골 그 외에 이제 건이나 인대, 저백랑 등 연부 조직이 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활막염은 이제 무릎 관절염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활막염은 부스러진 연골 조각에서 시작하고 괴사된 연골 세포가 활막염을 유발하고 이러한 활막염은 아까 엑스레이에서 아까 증상이 엑스레이랑 일치하지 않는다 했죠. 엑스레이 심하지 않은 정도에서도 활막이 심한 경우가 있고 오히려 초기 무릎 관절염에서 활막염증 반응이 더 확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막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4 기인 경우에 할머니는 멀쩡한데 2 기인 경우 할머니 죽겠다는 경우는 활막염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활막염과 이제 더불어 또 중요한 게 골수병변이라고 하는데 병원 오면 이제 의사들이 "뼈가 부었네요." 아니면 "뼈가 멍들었네." 이렇게 흔히 표현하는 골수병변 혹은 이제 골수부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MRI 봤을 때 이렇게 하얗게 이제 연골하고 골에 이제 신호 변화가 생긴 경우인데 이러한 골수병변은 반복적인 그 일상생활 중에 이제 사소한 외상이 연골 하골의 출혈 및 부종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골수병변은 무릎 관절염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되어 있고 골수병변의 유무 및 크기는 무릎 통증과 연관이 되어 있고 골수병변은 관절 간격을 좁아지게 해서 관절염을 진행을 시키게 되고 이러한 그 골수병변 통증 그리고 증상 그리고 무릎 관절염 진행 정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수병변은 체중이 이제 이렇게 정상적 역학적인 축을 가진 다리 말고 이렇게 내측으로 실린 내반 변형 그리고 체중이 중심이 이제 외측으로 실린 외반 변형 시에는 각각 그 구에게 발생하게 되고 골수병변은 연골 혹은 이제 연골판이 퇴행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골수병변은 이렇게 연골이 퇴행된 부위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연골판이 이렇게 내측 관월사 연골판이 퇴행된 부위에서 30개월 후에 찍은 이제 MRI에서 이렇게 골수병변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골수병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활차부에 생긴 골수 부종이 호전된 경우도 볼 수 있고 슬개골 하면에 생긴 골수 부종이 이렇게 호전된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 증상과 엑스레이 심한 정도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골수병변과 이제 활막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는데 엑스레이에 큰 변화는 없지만 환자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는 이렇게 활막염과 골수 부종의 정도가 변하기 때문인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환의 경과가 이제 환자마다 다른 것은 골수병변과 이제 활막염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술이냐 보존적 치료냐 그거는 골수 부종과 이제 활막염의 통증의 정도와 관절염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골수 부종과 할망염이 있다면 그걸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서 이제 보존적 치료, 이제 술적 치료를 정리해 보면 초기 퇴행성 관절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가 적합하고 통증만 있거나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지 않은 환자, 그리고 항염증 약물, 운동요법 등으로 해볼 수 있고, 반드시 인제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되고 근력 및 이제 근육량을 키워서 유지하고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야 돼 할 수가 있고, 수술적 치료는 이미 연골이 많이 닳고 손상이 심한 환자, 그리고 이러한 수술로는 인공관절 수술, 교정절골술, 관절경 수술이 있고, 그리고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기능 장애가 악화될 경우 해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건 불필요한 이제 관절경 치료는 인제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작용 위험을 증가한다고 돼 있어서 요새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인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69세 여자 환자로 타원에서 24년 4월, 24년 6월에 이제 내측 반월사 연골판 절제술 환자인데, 이 환자가 24년 3월에 이제 타원에서 찍은 이제 MRI에서는 그렇게 골수 부종이 없었는데, 그 수술 이후에 6월 달에 촬영한 영상에서 이렇게 골수 부종이 발생했고, 결국은 이제 더 진행을 해서 24년 12월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한 케이스입니다. 다음 환자는 이제 60세 여자 환자고 왼쪽 무릎이 더 많이 아픈 환자였는데, 가동 범위도 양호하고 활막에 이제 물도 안 차고, 그 외에 특이적으로 이제 맥머레이트 그 반월사 연골판 이제 증상만 있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도 환자는 큰 증상이 없고 골수 부종 없이 잘 만족하고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이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는 환자가 갖고 있는 그 무릎의 통증, 그리고 이제 무릎이 붓는 정도, 그리고 이제 정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체중이 걷지 않는 상태도 아프다고 하면 이제 골수 부종이 있는 상태로 보이고, 일단 관절염이 이제 4기까지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안 된 경우에서는 항염증 약물, 그 질환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항염증 약물을 복용하고, 또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이제 쭈그려 앉는 동작들, 그런 거를 제한하고, 비만이시라면 이제 체중 감량을 통해서 무릎에 걸리는 부하를 줄이고 근력 및 근육량을 유지해 볼 수 있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함에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악화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수술적 처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걸맞게 그 켈그란 로렌스 한 3기에 60세 이전이라고 하면 교정 절골술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고, 거의 이제 이미 60이 넘어섰고 무릎 관절이 이제 관절 간격이 다 소실된 상태라면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슬관절 그 관절염에서 보존적 치료냐 수술적 치료냐는 정답이 없고 환자 개인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맞춤적 처치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릎 관절염이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초기에 병원에 방문해서 이러한 그 질환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질문이 들어왔네요. 관절 MRI 촬영 후 DNA 주사를 맞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아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PDRN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의사들이 말하는 이제 DNA 주사가 있는데, 이 주사는 이제 그 안에 이제 PDRN 이제 성분도 있지만 그 윤활액이 있어요. 그 윤활액이 이제 관절 강내에 들어가면서 훨씬 그 기존 하이알 우론산 주사보다 훨씬 끈끈하게 더 유지를 해줘서 어떤 관절의 그 윤활적 기능과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 줄기세포 그 비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초기 관절염에서는 이제 통증 완화에 이제 효과는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PPT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런 치료가 사실 그 줄기세포를 한다 해서 관절 연골이 재생되거나 뭐 새로운 뭐 관절 연골이 뭐 새롭게 자란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서 효과는 있지만 관절 연골이 재생이 되진
않는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없는데 걸을 때 뚜둑뚜둑하는 느낌이 있는데 굳이 통증이 없다면 할 시술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 좋은 질문인데요. 일기의 경우는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일기에서는 정말 그 doubtful 그 의심스럽다. 관절염이 좀 의심이 될 정말 사소한 타이니한 그 어떤 골극 변화 그 정도만 보이는 경우여라서 일기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거의 뭐 이상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무릎이 이제 계속 아프고 이제 1-2 기인 경우에도 무릎에 이제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엑스레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물이 찬 그 활막에 염증이 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MRI 촬영해 보는 것이 좋고 교정 수술의 대상은 우리가 역학적 축, 힙니 앵클 엑시스라 해서 고관절, 족관절 그 축이 5도 이상 변형된 경우 해볼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보통 관절염 3기에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교정 절골술은 그 흔히 말하는 근위 경골 절골술이 맞고 심하지 않은 그 예시를 든 것처럼 스캐너그램 상에서 하지 역학적도 10도 이상이면 젊은 나이면서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교정 절골술로 교정해 주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심한 구조적 이상에서는 보존 치료가 효과가 많이 있을지 이거는 그 환자 체중이나 환자 그 생활 습관 그런 것들을 이제 봐서 이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역학적쪽이 10도 이상 뭐 변형이 있더라도 살이 안 찌셨고 뭐 하루 그 생활하는 그 생활 습관이 뭐 서서 있고 뭐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라면 큰 통증은 없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질문 볼게요. 좋은 질문인데요. 러닝을 많이 하면 관절이 빨리 올 수 있나요? 사실 그 마라토너들 우리가 MRI를 보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지를 걷거나 뛰는 것은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무릎 관절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일부 우리가 뭐 과요불급이라 해서 너무 자기가 타고난 거에 의해서 이제 과하게 할 경우에는 대퇴사두 건염이나 뭐 거위발 건염, 뭐 햄스트링 건염이 생기기도 하고 슬개 건염이 생기기도 하는데 적당한 로딩을 이제 충분히 건이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 하면 어 무릎 건강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뛰게 될 경우 무릎에 이제 부하가 훨씬 많이 가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러닝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음. 어. 뭐 주사 맞고 이제 주사 맞은 부위에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의사가 이제 주사를 놓을 때 이제 관절강내 이제 정확히 놔야 되는데 주사의 끝 위치가 이제 관절강내 위치가 돼 있지 않고 활막에 위치한 경우 이제 저렇게 이제 심한 경우도 있는데 관절에서 이제 소리가 더 심해지고 계단 내려가기 힘들다고 하면 저는 사실 MRI를 촬영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이미 그 아버님 연세가 60 세고 뭐 십자인대라고 하면 전후방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파열됐다면 무릎에 전후방으로 어떤 그 이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후외상성 이제 관절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등산이 사실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시는데 통증이 계속 느껴진다면 등산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평지 걷기 그리고 가벼운 이제 관절염이 심하지 않다면 러닝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다리 축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리 축이 정상 축이라고 하면 현재로서 잘 관리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 축이 좀 뭐 오다리 같은 내반틀이라고 하면 좀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그 내측에 연골이 없는 걸로 표현이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하신 의사 그 선생님이 절골술을 이제 권유한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나이에 따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60세 이전 그리고 활동량이 많은 이제 남자라고 하면 절골술이 이제 좋긴 한데 이게 특히 이제 경골의 교정 절골술을 할 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포스테어 슬로비라 해서 후방 그 경사도가 이제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이제 증가가 안 시키려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다양한 수술 그 절골의 방법을 적용하는데 그래도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하고 연골 파열 수술을 한 상태라고 하면 절골술이 이게 마지막 수술이 아닌 타임 세이빙 수술로 인공 관절로 가기 전까지 시간을 버는 수술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절골술 이후에 체중 인제 오다리였을 때 체중의 중심 외측으로 옮기면서 증상은 좋아지겠지만 이미 이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도 하시고 연골 파열 수술도 하셔서 시일이 지나면 이제 관절염이 결국 진행되면 추후에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교정절골술은 크게 경골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대퇴골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 위치를 정하는 것은 변형이 있는 부위를 교정을 해 줘야 되는 게 그거의 원칙이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근위 경골의 내측 그 각도가 이제 줄어들어서 경골에서 그 고위 경골 절골술을 하면서 그 내반을 이제 교정하는 경우도 있고 대퇴골에서 이제 외반술이어서 대퇴골에서 이제 교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변형은 이제 전후방에서 평가한 거 그리고 시상면에서 평가한 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의사들이 인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 일단 그 질문의 요지는 류마티스로 이제 진단을 받고 류마티스 약을 복용하시는 걸로 보이고 무릎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인제 침범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현재 뭐 계속 무릎뼈가 엇갈리고 아프고 한다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스에 뭐 한번 손상이 되면 계속 염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경골에 고위 경골 절골술이 참 좋은 수술이긴 한데 이렇게 수술 후에 이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 인제 인공관절 수술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위 경골 절골술을 자기 관절을 이제 보존해 주는 수술이기도 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을 버는 수술이라고 표현도 하고 환자마다 또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생활이 어렵다고 하시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전체 예. 감사합니다. 예.
되고. 지금 끝났나요? 아니요, 지금 새로 아, 질문 있어요? 지금 올라와요. 아, 이거요? 예, 이거, 너무 제가 사실 정확히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해서 제가 너무 좀 감사하네요. 예, 아무튼 잘 살고 계신다고 하니, 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그래서 이게 그 강의 내용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치료의 이제 목표는 치료의 부작용을 피하고 통증을 줄이고 이제 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데, 부모가 준 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관절염 진행됐다면 절대 그 젊었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약해진 기능을 최대한 이제 보상할 방법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약만 먹는 거 끝나서는 안 되고, 살이 찌신 분이라면 체중 감량도 하셔야 되고, 무릎에 안 좋은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 생활 습관을 이제 교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이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의 통증 허용 범위 내에서 일상적인 이제 활동을 이제 충분히 하고, 뭐 나날이 좀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그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분들도 이제 계시고, 이제 그냥 통증만 뭐 잡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콕스2 이니비터라 해 가지고 어떤 위장관 그 기능에 큰 부작용을 줄이면서 항염증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엔세이드 진통 소염제가 있습니다. 꼭 드시면서 질환의 그런 악순환을 꼭 막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이러한 치료를 다 해 보더라도 통증이 정말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수술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관절경 뭐 수술도 뭐 예전에 많이 하긴 했지만 오히려 했을 경우에 그 골수 부종, 골수 병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약이나 이제 어떤 하이알루론산 주사 같은 걸로 이제 통증 조절을 충분히 해 보시더라도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나이에 맞춰서 교정 절골술이나, 아니면 나이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하고 이미 그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졌다고 하면 결국은 인공관절을 생각하셔야 되고, 요즘 인공관절은 이제 훨씬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발전을 했고, 그리고 폴리에틸렌 그 라이너라 해서 훨씬 더 짱짱해졌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한 30년까지 쓴다고 이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본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수술 없이 보존적 처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너무 그 과정이 힘들고 보존적 처치에 이제 큰 개선이 없다면 너무 한 80세, 90세까지 너무 나이 드신 상태까지 버틸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금만 건강하실 때 인공관절 하시는 것이 더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비골까지 이제 절골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힙니 앵클 엑시스에서 뭐 10도 이상 이제 교정할 경우 이제 비골도 이제 같이 절골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골까지 절골하는 경우는
그 다리에 이제 하지에 내반변이 더 심한 경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골, 절골은 뭐 물론 뭐 절골할 때 이제 더 위험하긴 한데 거기에 이제 천측 그 비골 신경이 있어서 천측 비골 신경이 다치지 않게 수술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온 뒤에 이렇게 저희 병원에 이제 강의를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강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슬관절염 참 흔한데 의사한테도 어렵다, 수수께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어떤 환자는 참 엑스레이 엄청 심한데 정말 괜찮아요, 그냥 약만 주세요 가시는 환자도 있고, 엑스레이에서 엄청 뭐 심하지 않은데 원장님 죽겠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것들에 이제 관여한 인자가 활막염, 그리고 이제 골수 부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골수 부종이나 활막염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발표했듯이 얼마든지 관리하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관절염으로 이제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수술을 결심하지 마시고 그 엔세이드라 하죠. 항염증제, 진통소염제,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체중 감량,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늦었어 하고 바로 수술을 결심하지 마시고 보존적 처치를 충분히 해본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되거나 심해진다면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에 맞게 교정 절골술 혹은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은 부모가 준 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